이전 시간에 저희가 테이블 어떻게 만들고 인덱스 어떻게 만들고 로고 테이블 데이터 어떻게 입력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볼라타일과 룩업 테이블을 데이터 어떻게 입력하고 조회하고 삭제하는지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4개 테이블 중에 마지막 테이블인 태그 테이블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태그 테이블은 테이블명이 태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 네임, 타임스탬프, 밸류 이렇게 3개의 디폴트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사용자가 칼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폴트 칼럼에는 프라이머리 키 속성이 있고 베이스 타임 속성이 있고 서머라이즈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 때 기본 구문은 create tag data 테이블 태그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결과는 show 테이블즈로 보시면 태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언더바가 있는 시스템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태그 테이블만 보고 오퍼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태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CSV 임포트 등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것처럼 CSV 임포트, T 옵션의 태그 테이블, 그리고 D 옵션의 데이터 파일명, 그리고 데이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 타임 칼럼의 어떤 데이터 타임 포맷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DK를 이용해서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태그 테이블 조회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있고요. 롤업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할 때는 반드시 태그 네임 조건을 주셔야 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임 조건을 주실 때는 in과 equal과 in 조건 두 가지 가능합니다. 실제 예를 보면요. 로 데이터를 조회할 때 select time and value 그리고 테이블명 주시고요. where 조건줄에 name은 태그 네임 주시고요. 그리고 and 조건으로 time에 between A and B에서 이렇게 시간 조건을 주시면 이 시간 범위에 있는 요 태그 네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개수를 조회하거나 또는 타임의 민맥스 값을 조회할 때는 다른 어떤 조건을 주지 않더라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태그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가 먼저 표시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력된 데이터를 먼저 조회할 때는 이렇게 스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힌트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스캔 포워드 또는 스캔 백워드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시간의 역방향 또는 시간의 정방향으로 소팅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역순으로 검색할 때는 스캔 백워드 힌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롤업 데이터는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데이터고요. 초 단위, 분 단위, 시간 단위 3가지 시간 단위가 있고 물론 day, month, year도 지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계 함수로는 min, max, average, sum, count 5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타임은 태그 테이블에 있는 타임 칼럼의 칼럼명이고요. 롤업 1세컨드 m 타임은 얼라이스 네임이고요. 그래서 1초 단위의 롤업 데이터고 에버리지 밸류 이렇게 사용하시면
초단위 평균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조건에 네임 조건과 타임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 m 타임, 오더 바이 m 타임에서 서머라이즈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타임 롤업 1hour 주시면 시간 단위 롤업이 되는 거고요. 민 밸류와 맥스 밸류 하면 민 값과 맥스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간당 민 값, 맥스 값을 줘야 할 때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태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볼 때는 MWA에 태그 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태그 뷰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 여기 있죠. 이렇게 MWA 로그인하고 나면 태그 뷰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태그 뷰를 클릭하면 이런 식의 태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렌드 차트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 사용법인데요. 여러 가지 이동할 수 있는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웹 UI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직관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태그 네임 선택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그 데이터 삭제는 과거 데이터부터 삭제가 가능합니다. 중간 데이터나 최근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그 테이블도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특정 날짜 여기 보시면 2009년 1월 15일 이전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경우는 이렇게 before to date로 해서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이전 데이터 전부가 삭제됩니다. 또는 조건 없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이런 식으로 delete from 태그 하면 태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롤업 데이터 삭제 기능이 따로 있는데요. 태그 테이블은 데이터가 입력되면 태그 데이터도 저장되지만 통계 데이터에 해당하는 롤업 데이터도 별도로 저장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태그 데이터만 삭제하지 롤업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는 장기간 통계 데이터만 별도로 보관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스토리지 이슈 등으로 해서 롤업 데이터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삭제 명령어를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delete from 태그 롤업이라고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날짜를 주시거나 이것처럼 하면 전체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롤업 데이터는 별도의 명령으로 삭제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그 테이블은 기본 3개의 칼럼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럼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럼 추가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 정보 칼럼을 추가하는 게 있고 데이터 칼럼을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메타 정보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센서가 부착된 설비명이라든가 또는 그 공장의 로케이션 정보라든가 이런 어떤 부가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메타 정보 칼럼입니다. 이런 메타 정보 칼럼은 보시다시피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실 때 메타 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칼럼은 각각의 센스 데이터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정보입니다. 여기처럼 데이터의 퀄리티라든가 또는 어떤 문자열 정보들이 같이 올라올 경우에는 이것처럼 기본 3개 칼럼 이외에 추가적으로 칼럼을 더 주시면 데이터 칼럼이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 정보를 칼럼을 추가할 수도 있고 데이터 칼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파티션은 뭐냐? 기본 4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요.
또는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지거나 소형 디바이스에서는 메모리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4개 파티션을 만들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태그 파티션 카운터 1로 하면 1개의 파티션만 생성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엣지 에디션에 대해서 설치할 때 소형 디바이스의 경우에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림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벤트 필터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 exec stream create라는 부문으로 만듭니다. 실제 예를 보실 텐데요. 만약 입력 데이터 중에서 id가 100보다 큰 데이터만 별도의 테이블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exec stream create 스트림 명을 주시고요. 여기에 SQL 구문을 주시면 됩니다. insert into over table, select from row table where id는 10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로우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id가 100보다 큰 경우에는 over 테이블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이것처럼 exec stream create event match 스트림 명이고요. insert into match table, select from raw data where 코드는 코드에 에러가 포함된 데이터만 별도의 테이블에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저희가 쓰는 게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쓰기 때문에 escape 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를 주시면 됩니다. 스트림의 구문은요. 스타트는 스트림 크리에이트 스트림 명 주시면 되고요. 스트림 스탑 주시면 되고 또는 드랍 할 때는 스트림 드랍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또는 스트림 시크는 비긴과 엔드가 있는데 스트림을 중간에 만들 때 과거에 입력된 데이터부터 스트림을 만들지 아니면 현재 스트림 생성된 시점 이후의 데이터만 가지고 스트림을 생성할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긴하게 되면 이미 입력된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부터 스트림을 만듭니다. 엔더를 하시면 스트림 이후에 만들어진 데이터 이후 데이터부터 스트림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림 상태는 v$streams라는 가상 테이블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name, state, table name, query 텍스트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의 활용 예제를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예를 들어 PLC 데이터를 1차적으로 로그 테이블에 저장하고 스트림을 이용해서 태그 테이블에 2차 저장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PLC 데이터에 대한 이런 CSV 파일이 있다고 보시고요. 이 CSV 파일의 형태를 이런 로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칼럼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1차적으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태그 테이블에 입력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태그 테이블에 입력할 때 이 칼럼 하나하나를 다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이런 태그 테이블에 입력할 때 스트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로그 테이블에 입력하면 입력된 각각의 로그 데이터의 칼럼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스트림을 생성해 두면 태그 테이블에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과정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create 태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태그 테이블 만드시고요. 태그 메타 정보도 입력하시고 그리고 로그 테이블 만드시고 이 과정은 참고로 저희 GitHub가 있거든요. github.com의 마크베이스라고 하시면 GitHub에 저희가 올려드린 여러 가지 예제와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그 튜토리얼이 있고요. 태그 튜토리얼 중에도 edu3 plc 스트림이라고 하는 레퍼지토리가 있습니다.
요 레퍼지토리를 보시면 요 과정들에 대한 명령어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트림을 각각의 칼럼을 구분하는 이런 스트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스트림을 하나씩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림의 상태들을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보셨지만 로봇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 태그 테이블에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게 되면 저희 태그 테이블 실습 시간이 있어서 실습 과정에서 수행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습은 제외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테이블에 대한 REST API를 통해서 데이터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ST API의 기본 URL은 MarkIoT REST API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MWA라고 하는 저희 파이썬 플라스크 기반의 웹 서버가 동작하고요. 그래서 5001번 포트고요. 거기에 REST API URL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보시면 태그에 리스트하면 태그 테이블에 입력된 태그 데이터의 리스트를 JSON 형태로 리턴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URL을 이용해서 태그의 리스트를 하면 이런 형식으로 태그 목록을 JSON 형태로 리턴하고요. 해당 태그의 시간 범위 조회는 이렇게 합니다. 태그의 레인지에 태그 명을 주시면 min 타임과 max 타임을 리턴합니다. 또는 집계 함수적 롤업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데이터 포인트의 calculate라는 URL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그 네임, 시작 시간, 엔더 시간, 집계 함수의 어떤 모드, min-max냐, average냐, sum이냐, count냐, 그리고 리미트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임 인터벌, 초 단위 집계냐, 분 단위 집계냐를 줄 수 있고, 인터벌 밸류는 꼭 1초 단위가 아니라 뭐 3초 단위 또는 5초 단위, 10초 단위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단위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인트 칼큘레이트에 태그 네임 리스트를 주시고 컴마로 구분됩니다. 시작 시간과 엔드 시간 그리고 카운트 0 이렇게 하시면 집계된 롤업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로 데이터 조회는 데이터 포인트의 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그 네임이나 시작 시간, 엔드 시간, 기간, 디렉션이죠. 그 디센딩, 어센딩 그리고 카운트와 옵셋을 주시면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스트 메소드로 데이터 입력도 가능한데요. 사실 이렇게 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REST API로 데이터를 입력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포스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 조회뿐만 아니라 데이터 입력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